네, 안녕하세요. 자동 로봇과를 위해서 직무별 멘토 특강을 맡게 된 고동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동 로봇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 과정과 장단점들을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천대학교 2019년 2월에 지능 로봇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서 바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나노정보융합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4학기째 지금 맞이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UST 대학원의 경우에서는 국가연구소 연구 현장이 캠퍼스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연구실에서는 한국형 달 탐사 로봇 과제와 매니플레이터 제어를 주 연구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한국형 달 탐사 로봇 프로토타입과 모터 모듈에 관한 시험 장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한국형 달 탐사 로봇가 이렇게 쏘아 올려지길 바라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이러한 탐사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로봇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앞으로의 진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공학이라는 것은 융복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 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로봇 트는 데에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그 다음은 IoT 디바이스 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가 있습니다.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로봇공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어서 이러한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대두가 되면서 IoT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IoT 센서 모듈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oT 센서 모듈이 많이 증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위 세 가지가 제가 가장 진출 분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왜 대학원 진학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로봇공학에 큰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일찍이 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학 세계에 좀 더 빠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처럼 로봇 제어를 좀 더 맛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연구를 스스로 찾아서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부천대학교 재학 중일 때 교수님의 대학원 추천과 응원 덕분에 저는 나도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로봇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러한 로봇공학 학문의 연구를 기여를 하고 관련된 컨퍼런스 참여와 논문 투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만의 로봇 설계와 제어를 하여 이러한 자신만의 탐사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캔셋이라는 탐사용 로봇입니다. 캔셋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발사가 되어서 상공에서 기압, 온도, GPS, 그리고 카메라 센서와 같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탐사용 로봇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로봇에 관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연구를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하는데 학교에서 준비하면 좋은 스펙들인데요. 우선적으로 학부 성적입니다.
학부 성적이 좀 굉장히 높은데 학점은 최소한 4.0 이상, 못해도 3.0 후반대는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학점이라는 거는 자기가 학업에 얼마나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웬만하면 좋은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학부 관련 전공 지식입니다. 로봇공학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베이스로 이러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공학 베이스인 선형대 수학 그리고 기계공학에 동역학에 관련된 전공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기계공학이나 이런 동역학 같은 전공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 전에 빠르게 이렇게 전공책을 훑어보면서 전공 지식을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영어 성적인데요. 이는 대학원 진학 전에 꼭 필요한 제출 서류로서 토플, 토익, 그리고 탭스, IELTS 같은 다양한 공인영어 성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는 각 대학원마다 요구하는 시험 종류와 이런 커트라인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연구소의 대학원 모집 여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만의 취업 노하우, 그러니까 즉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건데요. 우선적으로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원 진학하기 전부터 로봇공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그래밍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PCB 설계를 하고 펌웨어 제작까지 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의 위치와 그리고 포즈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IoT 디바이스를 개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과 그리고 아트웍 설계, 프로그래밍 기술 덕분에 저는 이런 다양한 경진대회 수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대학원 진학이라는 큰 쾌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고 난 뒤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장점으로서는 일단 대학원이라는 것은 연구소이고 그리고 연구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구와 실험이 재미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구와 실험이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다양한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고 그 컨퍼런스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다른 연구원들과 연구 지식 또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석사 또는 박사 타이틀을 가지게 되어서 앞으로 연구자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업 기회를 마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듯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단점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소 과제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주어지는 과제가 많은 경우, 이거는 연구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인 1과제 또는 1인 2과제를 맡게 되는데 이보다 더 많게 되는 경우에서는 학생들의 좀 부담이 좀 크게 됩니다. 또한 연구소 성향인데 연구소 성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석사는 일반적으로 2년 그리고 박사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동안 이렇게 연구소에 있으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인원들 간의 마찰이 있게 되면은 앞으로 연구소를 다니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교수님들과 연구원들 간에 좋은 이런 교류가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준비인데요. 졸업 준비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앞으로 그 연구소 과제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에 모든 걸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연구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도 졸업 준비를 할 수 있고 나도 스스로 연구 과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특강을 듣게 난 뒤에 앞으로 대학원 진학에 좀 고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이러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원 진학 전에서는 자신이 꼭 대학원 진학이 꼭 필요한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군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한번 연구소 성향인지 자신이 꼭 대학원 진학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연구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기 전에 나만의 연구 주제, 왜냐하면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소에 맞는 과제를 하기 때문에 연구 성향이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설계를 하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한 뒤에서는 논문을 틈틈이 읽고 이에 따라 영어와 수학에 대한 베이스를 틈틈이 이렇게 다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개인 여가 시간 최소한 한두 시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때 동안은 좀 연구에 대한 손을 좀 잠시 내려놓고 조금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형 달 탐사 로봇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로봇 2020년 컨퍼런스에 발표했던 자료를 조금이나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그림은 한국형 달 탐사 로봇의 개발 디자인 컨셉인데요. 혹시 로봇 달 탐사 로봇이나 아니면은 다른 해외의 화성 탐사선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학생이 있으신가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달 탐사 로봇 또는 화성 탐사선 로봇에 바퀴와 그 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달 탐사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형 달 탐사 로봇은 이렇게 모든 모터가 본체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터는 기어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바퀴를 회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모터를 본체 안에 다 들여놓는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달 탐사나 아니면 화성 탐사를 하였을 때 극한의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환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모터나 이런 전자기기들이 최적화된 온도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바퀴와 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극한의 환경에 모터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본체 안에 모터를 안으로 넣음으로써 이런 효율적으로 모터나 전자기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게 모터와 전자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극한의 환경이 노출이 되어도 불상사로 인해서 모터가 회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DMD 메커니즘이라는 로봇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DMD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터 두 개가 바퀴 하나를 회전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모터 두 개가 바퀴 하나를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모터에 대한 부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극한의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만약에 바퀴가 회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도 나머지 모터 하나가 모든 일을 전담을 하게 되어서 로봇가 다시 동작을 할 수 있는 복구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D&D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이러한 맞는 제어기와 펌웨어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연구를 위해서 저는 그 아트웍과 펌웨어를 제작을 하는 이런 커스터머화된 모터 드라이버와 맞는 제어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어기는 이러한 50x 50mm 모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이렇게 장착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그 코텍스 M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개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모터 모듈 실험 장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듀얼 모터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세팅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D&D 메커니즘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맞게 토크 센서와 그리고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저는 이러한 듀얼 모터를 이렇게 제어를 하고 맞는 펌웨어를 제작하는 이런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달 탐사 로봇 동작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버는 외부 서버로부터 명령을 받아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로버에게 전진과 후진 명령을 보내어 동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로버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8배속 영상으로 실제 로버 속도는 굉장히 느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펜 틸트 카메라 모듈과 로버가 회전하는 영상입니다. 태양광 전지판 위에 접혀져 있는 펜 틸트 카메라 모듈은 우선 목 부분부터 펼쳐지고, 그 다음 카메라 모듈이 펼쳐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준비 동작을 마치게 됩니다. 준비 동작을 끝마친 후 펜 틸트 카메라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카메라에게 사진을 찍는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버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달 탐사 로버의 독특한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에 각각 조향 장치가 달려 있어 4개의 바퀴 각도 형상이 마름모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2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청소 로봇과 같은 회전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최적화된 동선을 그리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형 달 탐사 로봇은 이처럼 극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움직임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 학점은 4.5 만점에 4.5입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거의 꼴등으로 입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부터 로봇공학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되게 커서 이 관련된 전공 공부는 아주 수월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도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무언가를 뭔가 만들고 싶었을 때 무조건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서 뚝딱뚝딱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동아리도 들게 되었는데, 동아리도 전자공학이나 로봇 관련된 이러한 동아리를 들게 되어서 항상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동아리방에 찾아가서 납땜을 하고 코딩도 하고 계속 이런 반복된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래밍에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성장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원 진학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연구 주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잡고 난 뒤에서는 관련된 연구소 또는 연구실을 찾아서 현재 연구소 또는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나 이런 과제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서 자신이 맞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작업을 거치게 난 뒤에는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이나 교수님에게 이렇게 컨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컨택이라고 했었을 때 좀 많이 웅장하게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이러한 연구 주제를 잡고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냥 형식상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교수님이나 학생분들이 이런 답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게 이렇게 다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컨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택을 거치게 난 뒤에 교수님 또는 박사님께서 이런 추가적인 일들이나 질문들 오고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는 아마도 대학교 성적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택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바로 이런 지원서나 아니면 자신이 해왔던 프로젝트를 들고 가서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경우에서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강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매년 학기마다 휴학도 있고 휴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학부 시절에서는 좀 널널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대학원 경우에서는 거의 연구실에서 살아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연구 생활 체질이 맞지 않으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그때 또 최악의 경우에서는 자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학부 시절 때 뭔가 논문을 읽어서 논문이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동아리에 들어가서 계속 납땜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꾸준하게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으신 학생들이라면은 대학원 진학하는데 좀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저는 군대 문제가 좀 아직 있기 때문에 석사 후 전문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문연구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서는 군대를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신에 석사 또는 박사 후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라면은 3년 동안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 병역 특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먼저 석사를 졸업하고 난 뒤에 병역 특례를 이용을 해서 전문연을 한 3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해외로 박사 과정을 거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일단 로봇 분야 측에서 HCI 분야라고 해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데요. 흔히 말해서 VR 기기 개발이나 이러한 VR 기기에 사용되는 액세서리 도구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소를 찾고 지금 현재 다른 박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연구 주제가 어떤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입학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이 대학원에서 뭔가를 연구하고 싶다는 큰 열정을 가지고 입학 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신데요. 대부분 대학원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은 입학하기 전까지는 잠시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좀 여유 기간을 가져라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나게 되면은 연구 생활 때문에 나머지 다른 일들을 못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그동안 미뤄서 못 갔던 여행들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과 같이 안부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계속 10시 이후까지 퇴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계속 피곤을 해서 부모님과 얘기를 못 해드렸던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되게 부모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꼭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버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런 프로토타입 디자인도 보여드리면서 뭔가 대단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정말 힘들고 이렇게 되게 하기 싫었던 과정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로버 개발을 하는데 로버가 갑자기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한국형 달 탐사 로버에 대한 사진을 싣고 그리고 잡지도 싣는 경우에서도 로버가 동작이 안 돼서 거의 한 30분 동안 지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맸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 많은 로버에 좀 싫어했던 경험도 있었지만은 가장 큰 애착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만든 제어기로 직접 DMD 메커니즘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로버가 한국형 달 탐사 로버로서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로버가 갑자기 망가지고 제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은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먼저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도 취업을 하고 싶었다는 이렇게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원이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과제 연구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저도 대학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학원을 때려치고 회사에 취직을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과제비를 할당을 받고 제가 직접 스스로 이런 보드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수업도 이렇게 듣는 거를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나도 연구원으로서 성실히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학원생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박사과정에서도 HCI 분야가 조금 흥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VR기기 쪽 분야인데 VR기기에서 장갑을 끼워서 사람들이 가상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갑을 껴서 만약에 이런 리모컨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리모컨을 잡고 있지 않아도 나는 이러한 막대기 또는 리모컨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디바이스 연구입니다. 저는 이런 HCI 분야에 좀 뛰어들어서 조금 로봇 공학 쪽의 연구를 좀 증진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매니플레이터, 즉 로봇팔 제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팔을 직접 설계를 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조립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로봇팔이 생각보다 에러가 많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일단 달 탐사 로버에 좀 치중이 돼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로봇팔 제어에 기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박사 과정분들이나 포닥분들이 이렇게 로봇팔을 제어하는데 갑자기 로봇팔이 제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로봇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휜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겪은 거를 이런 로봇팔이 그러니까 로봇팔이 갑자기 이상하게 제어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원생들한테 나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오지 마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오고 가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UST 대학원에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U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연구소 32개의 국가연구소가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 연구소에 맞게 학생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가연구소에서 정부와 이렇게 관련된 과제 산업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산업 규모 비용이 되게 크고, 그래서 과제 비용도 되게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비로 시달리는 이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연구 중심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단순히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천대학교 교수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그 멘토 특강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학교 4년 동안 계속 학생을 계속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천대학교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